예상보다 길었던 156분이었습니다.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자리에서 국민 100명과 마주 앉은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계획했던 100분보다 1시간 정도를 늘려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3대 개혁 방향을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도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여러 규제로 집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하면서 고금리 상황을 감안해 규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를 줄이겠다고 했고요.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나온 구상을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그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이런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에선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을 기존 주택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밖에도 어제 회의에서 국민 패널과 대통령은 여성 안전, 그리고 노인 문제, 또 건강보험 개혁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정부 철학이 국민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회의 현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박석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민생 문제와 밀접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 중범죄 관련 질의에 신당동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에 대해선 생계비 지원만이 아닌 마을 회관과 비슷한 형태의 노인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고 본래 취지대로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연대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이 국정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과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오늘 뭐 여기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러면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정적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제공을 하고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100일 될 때까지 저희가 약 한 9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말씀 주신 이러한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도 필수일 텐데요. 자, 지금 국회 상황.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서 한 발짝 나가기도 힘든 오늘 도로 상황 같습니다. 자, 어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정한 날이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을 기존안보다 줄이는 중재안을 내놨고요. 민주당도 수용했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변수였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박규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은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이고 경찰국 등 예산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주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민생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의 반응은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고 다른 쟁점도 많은 만큼 일괄 타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습니다. 더 협의를 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국민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의장 중재안의 핵심 내용인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앞서 국민의힘도 거론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응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행을 3년으로 늦추고 그다음에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을 23이나 24로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다녀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장 중재안에 보인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법인세 1% 낮춘다는 게 사실은 은발의 오줌 누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는데. 법인세뿐 아니라 아직 정리할 쟁점들이 남았다는 주 원내대표의 반응을 두고
대통령실의 부정적인 기류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가 마치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내는 건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나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예비비로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만든 조직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결제 서류 맨날 가져가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몇 % 올릴까요 말까요? 다른 사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자고우면 하지 마시라. 여야는 이미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건 물론이고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예산이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론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오늘은 이렇게 양쪽이 손을 잡고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